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헌재 내부 사정에 관한 믿을 만한 제보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정영식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기를 안정하면 대통령 사건도 그 선고기를 안정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제보입니다. 믿을 만한 제보예요. 이게 맞죠. 한덕수 총리께 누가 뭐래도 당연히 먼저 선고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모든 탄핵과 권한대행 심판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선고돼야 할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국회에서 탄핵 정족수가 안 됐거든요.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거는 이제 일주일 하루면 되잖아요. 손마들면 되잖아요.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이거부터 결정해 줬으면 최상목이 대행도 없었고 마흔액이 문제나 전벽이 없었잖아요. 그 간단한 헌법 주석서에 있는 200석으로 그 간단한 걸 선고 안 하면서 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론 종결도 19일에 했거든요. 대통령 25일에 했잖아요. 훨씬 먼저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종결해놓고 다시 변론 재개도 아니고 그냥 국회 측에서 이제 수사 기록을 좀 보내달라 하니까 종결하고 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영배가 검찰에 수사 기록을 좀 보내달라 이러니까 이게 월거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못 보내주겠다. 검찰도 이게 또 선택적으로 황당하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한덕수 개판돼 버렸어요. 어제 제가 에이펙스 큰 로펌입니다. 한덕수 변호인단 제가 그 취재를 통해서 5번이나 냈다. 선고해달라고 5번이나 의견서를 냈다. 근데 아직도 안 해주고요.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해보니까 더 황당한 게요. 더 황당한 게 문영배가 이자가 이제 소송 기록을 검찰에 요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행사항. 이거를 당사자보다 언론이 먼저 알더라. 저 깜짝 놀랐어요. 당사자들이 변호인도 모르는 걸 언론사에서 정확하게 헌재가 이런 행태를 했다는 걸 2, 3일 전에 먼저 알았다는 어떻게 신문기사를 보고 한덕수의 변호인이 내용을 파악한다? 이게 개판이단 말이야 지금. 헌재 소식이 막 그냥 비밀이 줄줄 샌단 말이야 언론에. 그것도 정확하게 연합뉴스가 전문을 입수했다는 거 전문을. 이게 뭐냐고 그게 헌재 하는 일이 진짜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나 이쪽에서 어느 걸 먼저 선고할 거냐 이거부터 합의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만장일치로 하는데 정 안 되면 표결해야 되는데 또 이게 4대 4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평이 왜 과반수거든. 절차적인 문제는 인용은 이제 6인인데 절차는 과반수인데 4대 4니까 선고 못하겠다. 한덕수 선고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 완전히 교착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덕수 사건의 주심이 김형두거든요. 김형두 재판관. 그래서 이제 좌파 쪽에서 김형두를 자꾸 설득해서 한덕수를 선고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났잖아요. 근데 저는 김형두 재판관이 좌파에 노련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문제는 선고 순수나 선고 평의도 원칙은 만장일치로 하는 거고 그거는 만장일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선고할지는. 도저히 안 되면 표결하면 과반인데 지금 4대 4니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헌재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선고기일이 언제 될까? 압도적으로 언론은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선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계속 한 3월 말까지 한 주 더 연기될 수도 있겠다. 왜 처음부터 아예 저는 애초에 좌파들이 2월달 선고 어쩌고 떠들 때 이게 오래 간다. 평의가 순탄치 않다. 아마 역대 최장 될 거다. 노무현이 14일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노무현은 이게 사실관계가 없지 않냐. 다툼이. 근데 이번에는 사실관계부터 다툼이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지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이것도 큰 문제다. 큰 문제다. 이렇게 제가 예측했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보통은 이제 이번 주에 선고하면 조금 좌파가 유리하고 조금 1, 2주 더 밀리면 우리 우파 기각이 더 높아진다. 또 이런 분석한 사람도 있어요.
언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고하면 약간 이게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늦게 선고하면 이게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 분석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우리한테는 이게 나쁜 게 없어요. 일단 이게 이재명 재판 결과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게 고민한다는 말은 유gin이 쉽게 안 된다는 거,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늦어질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맞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아주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 봐요. 만약 그게 맞다면 저 믿을 만한 제보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선고를 한덕수부터 해라. 그부터 잡아라. 그러면 이게 우리 학교에 이게 맞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한덕수 이번 주에 선고하고요. 대통령이 다음 주 가면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우리한테는. 한덕수가 이제 또 기각이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여세를 몰고 그대로 이게 기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는 한덕수,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그 다음 주 이후로 4월 18일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채널A 보도에 하면 선고기를 언제 할지 그 논의조차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보도입니다. 그거는 이제 헌재가 취재된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언론사들이 전부 이게 추측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추측 보도. 그러나 이게 정보가 술술 새는 거기 때문에 꼭 다 추측이다. 이래 볼 수는 없고요. 좌파들은 자꾸 이게 늦어지는 게 만장일치를 위한 이게 늦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경론이 벌어지면서 팩트를 확정하는 게 어렵고 또 이게 얼만큼 구체화 판결문에 녹여내느냐. 이게 의견이 갈리니까 오히려 이게 늦어지고 그리고 이게 6명이 안 되니까 문영배가 어차피 계속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임명해달라고 계속 SOS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7 때리면 그냥 선고하지 말라고 이게 만장일치 만듭니까? 아니 국민들이 개 돼집니까? 그냥 6대이고 7 때리면 그냥 선고하지 말라고 이게 고민하면서 끊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 가장 문제는 이제 5대3이면 또 이게 만약에 임명 안 해가지고 이게 5대3 기각되면 그것도 문제는 문제죠. 만약에 임명 안 됐으니.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4대4로 하면요. 제일 좋은 게 만약에 왔다 한들 5대4 아니냐. 그러면 이게 뒷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4대4로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4대4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김영두를 누구보다 아니까. 따라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상당히 이번 주에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고 대통령에게 좀 미루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는 아마 최하 7대1 정도로 기각되지 않을까. 왜? 군한대행 심판이 아무리 좌파라도 이게 선례가 되고 주석서에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압도적으로 기각되고 그 한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건 선고해봐야 되고 하여튼 한덕수는 압도적으로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4대4 정도 팽팽하게 기각 내지 각하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각하를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각하하려면요. 원래는 이게 내란 뺄 때 형법 내란 뺄 때 그때 재판을 중단하고 바로 이게 국회 의결 거치와라 다시 이렇게 중단을 했어야 그렇게 각하가 되는데 많은 길을 와버렸어. 따라서 그냥 모든 걸 원점으로 물어 돌리는 모든 게 완전히 고스톱 치다 보면 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 판이.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따라서 각하냐 기각이 있냐인데 4명이 각하가 다 놓여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기각 주문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고요. 하여튼 제가 이번 동영상의 핵심은 정영식 주심이요. 아주 잘 영리하게 명분 있게 잘 대응하고 있고 아직까지 선고기를 안 잡은 거는 아주 잘했다.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했잖아요. 그러게 잘하고 있다 보고 그리고 끝까지 정영식 재판관 버텨가지고 한덕수 선고해라. 한덕수 잡아야 나 잡겠다. 주심 재판관이 그건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거죠 한덕수 주심은 이제 김영두니까 그걸 보면 안 해. 저는 압도적 기각된다 했잖아요. 김영두를 믿으면 돼요. 한덕수는 이게 무조건 기각됩니다. 100% 기각된다 봐요. 김영두 주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잘 이끌어낼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지금도 다시 한번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김영두 재판관이 한덕수 사건을 압도적으로 먼저 선고하면서 이번 주에
기각을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권은 뒤로 미뤄서 다시 다음 주나 그러면 3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6일은 이재명이가 선고되잖아요. 이재명이가. 요즘 이게 법적인 가장 이슈는 이재명이 먼저 선고되냐, 대통령이 먼저 선고해서 복귀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아마 그 점 되니까 아직 오늘 방송하는 오늘도 아직 선고기일 지정은 아직은 안 뜹니다. 내일은 이제 그 박성재 장관 변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마 변론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 수요일 날 고전에게 2, 3일 전에 해줘야 됩니다. 2, 3일 전에 당사자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덕수를 먼저 하면 이번 주에 넘어간다. 이게 맞다는 거죠. 대통령부터 먼저 선고하면 그 자체가 현재는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부터 먼저 선고하고 한덕수를 미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현재의 짓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고, 실제 그 김영두, 정영식 두 명을 믿으면요. 두 명이 양대 재판의 주심 아닙니까? 믿고 과연 이게 누가 먼저 선고되느냐 이것만 봐도 대통령의 그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